네, 이탈리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 컨설팅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여행을 하신다면 이탈리아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코스와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코스입니다. 이탈리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본 도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실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실망하는 분들은 제가 이탈리아를 여러 번, 사실은 이탈리아를 한 번만 오시는 분 없거든요. 저희 미술 투어 오시는 분들도 다 이탈리아를 수회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이거는 처음 오시는 초보자를 위한 여행 지침서입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여행 코스가 2일이라면 뭐 이틀. 10일이라면 로마에 좀 더 힘을 주고, 요즘 베네치아도 핫하니까 베네치아에 힘을 주고, 3일, 피렌체, 밀라노 2일. 일단 나는, 피렌체가 참 좋을 것 같다. 르네상스 예술을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피렌체 4일. 그리고 나는 현대적인 걸 좀 보고 싶다. 그럼 밀라노에 힘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이탈리아 여행을 짧게는 8일 이하로는 잘 안 오십니다. 8일 이하로 오시는 건 너무 아까워요. 오다 가다 하루인데 비행기가. 그래서 짧게는 8일, 길게는 15일 정도 잡으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다면 이 기본적인 도시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방문하신다면 로마 이남의 남부를 제대로 보신다. 아니면 시칠리아가 제주도 12배 크기거든요. 시칠리아를 제대로 보신다. 아니면 베네치아와 밀라노로 오가는 이탈리아 북부를 좀 보신다. 여름에 오시면 돌로미티 트레킹을 좀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처음 이탈리아를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공은 저는 추천합니다. 로마 인 밀라노 아웃. 요즘 이제 다시 직항 항공들이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요.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반대로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로마 인, 로마 아웃 항공비가 이게 밀라노 아웃보다 더 싸다면 로마 인, 로마 아웃 하셔가지고 밀라노에서 다시 로마로 고속기차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요. 출발과 아웃하는 여행지 도시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인, 밀라노 아웃으로 하셔서 도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탈리아는 기차가 잘 돼 있거든요. 로마가 차가 많이 막힙니다. 밀라노도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택시를 타시는 것보다는 출퇴근 시간, 복잡한 시간대는 기차로 이동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이 다 고정 가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로마는 55유로.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인원이 3명이다. 3명에서 4명이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더 편하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예약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밀라노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가장 예약하기 힘들거든요. 최후의 만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예약하시고요. 로마는 콜로세움, 바티칸. 바티칸은 투어로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투어 예약을 하시고 투어 하실 때 이게 줄을 서서 입장하는 투어가 있고요. 예약해서 입장하는 투어가 있는데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내시더라도 반드시 예약해서 입장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바티칸이 참 작품은 좋은데 박물관 시설이 최악입니다. 여행자들이 앉아서 쉴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런던에 5일 있으면서 느꼈는데 박물관이 쾌적하잖아요. 사람은 많지만 곳곳에 카페가 있고 쉼터가 있고 화장실이 많고 한데 바티칸 박물관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은데도 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입장을 위해서 보통 줄을 짧게 서도 한 1시간 반, 2시간은 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을 빼고 들어가시면 정작 본게임, 작품을 감상하는데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바티칸 투어를 예약하실 때는 이제 예약 입장, 줄을 서지 않는 투어를 예약 입장하시는 게 좋고요. 콜로세움 티켓은 작년에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대행사들이 기계를 써가지고 이 티켓을 다 사가지고 되팔이하는 바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콜로세움 티켓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콜로세움, 바티칸, 그리고 보르게세. 보르게세 미술관이 저는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관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에서 바티칸만 가시는데, 바티칸은 말 그대로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이고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는 보르게세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올라오실 때 파두바라는 도시를 반드시 거쳐갑니다. 밀라노에서 베네치아 오실 때, 피렌체에서 베네치아 오실 때,
베네치아에서 피렌체 가실 때, 베네치아에서 밀라노 가실 때 항상 파도바를 거쳐가는데 그 도시에 스크루베니 소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바티칸 가시면 미켈란젤로 천장화 보시잖아요. 그곳을 시스티나 소성당이라 그러는데 이곳을 북부의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조토의 작품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베로나 오페라, 베로나 오페라를 여름에 오신다면 보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티켓들을 먼저 예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로마 보르게세는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미술관입니다. 예, 유명한 미술관 있잖아요. 이번에 내셔널 갤러리도 그렇고,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뭐 오르세라든지 루브르, 이렇게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바티칸 가보세요. 사실은 이제는 감상의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르게세가 왜 좋냐면, 여기는 2시간마다 일정한 인원만 입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시간밖에 못 본다, 아쉽다 할 수 있지만 미술관 2시간 보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제한된 인원만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로 작품을 좀 쾌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빠지냐?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모습을 만든 건축가, 조각가면 지안 로렌초 베르니니거든요. 베르니니가 만든 최고의 작품들. 지금 보는 작품이 아폴로와 다프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 오시면 꼭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조각입니다. 이 조각 관련된 해설들은 제 영상에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놓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트레비분스, 스페인 계단, 이런데 물론 뭐 로마의 유명한 명소고 관광지고 동전 하나 던지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탈리아 로마를 가신다면 저는 이 보르게세 박물관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예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파도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크루베니 소성당 가면 르네상스 회화의 시작,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조토 디 본도네거든요. 이 조토가 정말 최고의 작품을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 스크루베니 소성당에 남겨놨습니다. 바티칸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천장을 보셔야 된다면 북부에서는 조토의 스크루베니 소성당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켓 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오시면 여름 여행자의 특권 아닙니까? 2000년 된 그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서 오페라를 본다. 안 비쌉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제일 저렴한 자리인데 이 저렴한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 3,0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도 울림이 좋아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 가수의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이런 고대 극장에 앉아서 오페라를 한번 보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탈리아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에 오신다면 베로나 오페라 입장권도 30유로, 40유로밖에 안 하니까요. 이런 것도 미리 예매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이동은 이제 무조건 기차가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차가 잘 돼 있거든요. 연착이 좀 있긴 하지만 로마에서 피렌체까지 뭐 버스 타고 가면 4시간 거리 한번 쉬었다 가면, 근데 기차로는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술 투어를 할 때 이동을 기차로 하는데 그 점이 너무 좋다고 다들 이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짐을 싣고 기차를 타는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많고 도시를 진입할 때 또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 간 이동은 기차로 하시고, 한국과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트렌 이탈리아와 이탈로가 있는데 이 두 홈페이지 가서 예약하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미리 하시면 저렴합니다. 이탈리아가 할인 코드도 있고요. 기차를 미리 예매하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겠다 계획을 딱 세우시면요. 기차 여행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미리미리 기차표를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오시면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문화재 예술을 보는 거 못지않게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요즘 워낙 인터넷 정보가 많잖아요. 그걸 검색해서 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인터넷 정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식당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식당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지금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또 워낙 검색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로마에 있는 식당들, 제가 좋아하는 식당 몇 개 올렸는데 제가 오랜만에 갔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식당에서 제 유튜브 사진을 이제 출력해서 붙여놨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국 사람들만 가는 데는 또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이탈리아 가시면 커피 바 있죠. 바르라고 하는데 어디 가나 커피 바가 있습니다. 일단 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그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시골 가도 이탈리아는 바가 있습니다. 바에 가서요 에스프레소 한 잔 쓱 마실 때 그 이탈리아 아저씨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네, 여기 여행자인데 영어로 그냥 짧게 하셔도 됩니다. I'm tourist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식당 하나 추천해 줄래? 너 어디가? 이렇게 추천하면 이탈리아 사람이 진짜 바쁘지 않고는 나 싫어, 뭐 바빠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두 군데 알려줍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거 알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인종차별주의자, 막 성격 튼튼자가 아니고는 너 여기 가봤어, 여기 가봐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당도 한두 군데 가보세요. 제 유튜브에 올린 식당도 제가 올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또 너무 관광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말고요. 항상 이탈리아 가시면 바에 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안 바쁠 때 커피 마시는 아저씨한테 아니면 바리스타한테 가서 구글 지도 한번 다 보여주면서 레스토랑 맛있는데 요즘은 또 이탈리아 말로 다 번역되잖아요. 한국말로 그 어플 이용하면. 그래서 맛있는 레스토랑테 이렇게 물어보면 한두 개 찍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관광객 많이 없는 현지인들의 찐 식당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꽤 팁이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다녀요. 저는 인터넷 정보를 그렇게 의지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구글 평점도 참고는 하는데 대중들의 맛들을 그렇게 뭔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레체 여행 갔을 때도 남부 여행 갔을 때도 그 커피바 가가지고 맛있는 식당 물어보고 이렇게 다니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거 좀 아주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 멋지지 않나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나폴리 가면 감베리니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커피바거든요. 그 커피바에 커피 내리시는 분인데 이분 손끝을 보세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손끝을 보시면 이분이 일평생 커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바리스타 한 30몇 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손끝에 보시면 커피에 때가 다 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손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했던 일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분 커피도 진짜 맛있습니다. 나폴리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이 눈동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남부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작고 땅땅한데 얼굴이 정말 이목구비가 진하고 눈에 생기가 있는 정말 그래서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 카페고요. 아저씨 지금도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기본 8일에서 10일 코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대 기간이 좀 있으면 로마는 남부 나폴리, 아시시, 오르비에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나는 15일 동안 여행한다 그러시면 이 중에 한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피렌체 주변은 시에나, 피사, 칭케테레, 발도르차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주변은 요즘 제일 핫한 여행지죠. 돌로미티, 베로나, 파도바. 그리고 밀라노 주변은 꼬모, 그리고 루가노. 밀라노가 스위스랑 되게 가깝거든요. 스위스 애들이 진짜 동네 할 게 없잖아요. 한국 분들은 나 스위스가 살고 싶어. 스위스가 너무 좋을 거야. 아닙니다. 심심해서 잘 못 살거든요. 한 달 정도 사는 게 좋아요. 스위스 루가노, 토리노라는 도시까지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누가 뭐래도 영혼의 도시 로마입니다. 로마는 사실은 제가 로마에 한 6년, 7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도 로마를 다 못 보고 왔어요. 그만큼 로마는 너무 볼 게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로마 한 10일 보는 진짜 그 투어를 좀 만들고 싶어요. 10일 동안 로마의 숙소에 머물면서 이렇게 로마를 여유 있게 보고 한 2박 3일 남부 갔다 오는 그냥 이렇게 막 찍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그런 좀 머무는 여행을 하고 싶을 정도로 로마는 매력적인 곳인데 그 로마 오셔가지고 그 많은 여행 유튜브라든지 여행기를 보면 로마가 더럽다, 냄새난다, 소매치기 많다,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불평만 하고 가시는 분도 많은데 로마는 맞아요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치안이 좀 불안할 수 있고 좀 복잡하고 깔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여행에서 로마를 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천년의 중심이 로마였고요. 중세 천년의 권력의 중심이 바티칸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이었던 도시예요. 파리 중심이었죠. 런던도 중심이었어요. 이번에 런던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로마의 역사에 사실은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 오신다면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깔끔하고 편리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고대를 보시는 거예요. 고대 로마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콜로세움 가서 보시면 야 크다 그냥
많이 들어갔겠구나. 얼마 안 남았네. 그냥 이렇게 돌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 콜로세움 관련된 영상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콜로세움 갔었는데 실제로 콜로세움 내에서 제 영상 보고 콜로세움 여행하시는 분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보여주는 도시가 아닙니다. 잘 안 보여줍니다. 여기는 그냥 가서 보시면 정말 말씀드리는 게 돌이에요. 돌. 세워진 돌, 넘어진 돌, 하얀 돌은 대리석, 빨간 건벽돌, 비스만 돌밖에 없지만 그 돌에 있는 역사를 보시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로마만한 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대사 로마 가셔서 콜로세움 안 들어가시고 포로 로마노 한번 안 보시고 가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사진만 찍고 가시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탈리아 여행은 관광지,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문화 예술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탈리아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시면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이 정도는 좀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좀 내부를 보고 오셔야지. 밖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틈틈이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투어가 안 되신다면 그 영상을 보시고라도 꼭 한번 콜로세움을 제대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마는 좀 여러분 여행 일정 중에 시간이 된다면 최소 한 3박 하셔가지고 바티칸 반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로마 보시고 그다음에 고대 로마 한번 제대로 보시고 그 로마에 가시면 또 그 남부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남부 투어 하루 정도 하시는데 남부는 투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남부 투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투어로 짧게 그 여름에 남부 가시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작년 여름에 갔다가 소짓하는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이 그리고 제가 남부 투어를 1박 2일 투어도 진행했었거든요. 그 손님들에게 자유시간 주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세요. 왠지 아세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름에 여러분 남부를 여유있게 가셔가지고 숙박하면서 해수욕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 한국 여행자들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유럽 여행자들은 저 남부에 그 태우러 갑니다. 구릿빛으로 태우고 돌아가는 바닷가에서 누워있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한국 여행자들은 어떻게 하든 안 타려고 막 선크림 바르시고 모자 쓰고 뭐 물에 들어갈 때도 래쉬가드 입고 팔토시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쁜 풍경 맞아요. 제가 어딜 가봐도 이거는 이탈리아 남부만큼 아름다운 데 잘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한국 여행자들이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 막 그렇게 포지타노 계시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일단 호텔들이 다 절벽에 있어가지고 이 짐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싸웁니다. 싸우고요. 그 두 번째 호텔들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철에 포지타노 쪽 아말피 쪽 호텔 가격 검색해 보세요. 진짜 50만 원이 싼 편입니다. 가격도 엄청 비싼데 그 100만 원짜리 호텔도 제가 좋아하는 후배 이재철 가이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100만 원짜리 호텔도 방은 5만 원짜리 수준이고요. 95만 원짜리 전망을 보는 거라고. 공감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여름철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여러분 그냥 기절해 있다가 저녁에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부를 여유 있게 즐기는 거는 여름보다는 봄, 가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남부를 가신다면 짧게 투어로 이렇게 보고 오시는 거 이게 좋습니다. 요즘 그 남부 투어인데 폼페이 안 보는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폼페이 투어를 작년에 한두 번 하고 왔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폼페이만큼 좋은 고고학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폼페이만큼 좋은 고고학 유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폼페이 투어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 투어를 잘하는 회사. 베네치아 와가지고 저는 베네치아 사는 게 참 좋거든요.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폼페이가 너무 멀다. 폼페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가고 싶은 만큼 매력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폼페이 투어를 꼭 필수로 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나는 남들 하는 대로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 가면 남들이 무조건 바티칸 투어하고 남부 투어 한다고 해서 꼭 그걸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나폴리가요. 고속기차로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나폴리 다녀오셔도 좋아요. 나폴리가 뭐 소매치기 많고 막 마피아가 잡고 있는 도시가 아니냐 위험하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제가 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진실입니다. 마피아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폴리 가셔서 좀도둑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뭐 여행자가 얻어맞았다, 뭐 강도당했다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좀도둑인데 나폴리가 이제 기차역 내리면 아프리카 같아요. 너무 충격받아요. 와, 이런 도시가 있다니.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복잡하고 아프리카 이민자들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좀 벗어나시면 정말 매력적인 그 관광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폴리 당일 여행도 추천합니다. 그 기차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 아, 이게 너무 좋은 박물관인데 이렇게 좋은 박물관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미술관 가도 사람 많으면 그 모나리자 앞에서 무슨 모나리자를 감상하며 그 바티칸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감상할 수가 없죠. 밀려다니다가 작품 보고 맨 마지막에 시신 성당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상할 수 있어야 좋은 박물관이라 생각하는데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작품이 파르네제 헤라클레스라고 가서 보시면 쓰러집니다, 진짜. 이 헤라클레스의 근육 표현들. 이 로마의 이 목욕탕 터에서 발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전시되어 있던 조각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근육의 표현들, 와, 이게 쓰러지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 복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 가시면 폼페이에서 발굴된 모자이크 있잖아요.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제대로 보고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나폴리 가시면 뭐 스파카 나폴리, 막 계란성, 뭐 그 플래시피토 광장 유명한 데 많지만 무조건 여길 가셔야 돼요. 진짜. 나폴리 갔는데 여기 안 갔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혼나셔야 돼요. 네, 카펠라 산 세베로라는 그 카펠라가 소송당이거든요. 산 세베로 소송당인데 여기가 예술입니다. 여기 가시면 베일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 이 조각이거든요. 이 조각은 가서 보시면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이제 천을 덮어놨는데 그 천까지도 이 조각이거든요. 가면 진짜 예수님 위에 있는 천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춰내고 싶은 만큼 완벽한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부를 좀 더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그 나폴리의 뭐 이렇게 일정을 좀 길게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나는 남들 가는 남부도 꼭 안 가도 된다 하신다면 나폴리를 제대로 모셔도 좋고 나폴리 가시면 피자 있잖아요. 피자의 본고장인데 피자 값이 한 판에 막 5유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영화 그 막 촬영한 유명한 피자집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폴리를 가셔서 한번 즐기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하루가 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아시시를 추천하죠. 여기 바로 프란체스코의 그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도시, 중세 도시거든요. 로마에도 기차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이 아시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순례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일반적인 관광지랑 다른 그런 종교적인 차분함이 있는 곳이고 도시 자체도 너무 이뻐요.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아시시 갈 때마다 너무 마음에 좀 평화를 느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 없고 네온 사인 없고 이 아시시 뒤쪽에 수바지오 산에 나는 돌이 분홍빛 피에트로 로사라는 분홍 돌이 많이 나거든요. 그 분홍색 돌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시를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다 로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가시면 묶어서 가시면 좋은 소도시 오르비에토랑 치비타디 바뇨레쪼 이 두 곳을 묶어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오르비에토도 로마에서 기차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슬로우시티 본부가 있는 곳이고 너무 매력적인 그 고딕 양식의 오르비에토 대성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가 아닌 좀 매력적인 소도시를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지금 사진 속 배경이 치비타디 바뇨레쪼거든요. 오르비에토까지 기차 타고 가셨다가 오르비에토에서 치비타디 바뇨레쪼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르비에토 여행하실 때 꼭 치비타 바뇨레쪼로 가는 버스 시간표 먼저 확인하시고 오르비에토를 둘러보시고 버스를 타고 여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렌체는 뭐 메디치 그리고 르네상스 그 메디치 가문을 알고 오시면 너무 재밌는 도시입니다. 피렌체도 뭐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 정도 보고 오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메디치 관련된 책들 요즘 너무 좋은 거 많고요. 유튜브 쳐보세요. 너무 좋은 강연 많고요. 그리고 그 메디치 드라마 시리즈도 저 안 봤는데 그거 보고 오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렌체는 메디치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 정도만 알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치가 남겨놓은 유산들을 보시는 게 피렌체 여행이고 그 유산들이 피렌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번에 런던 5일 갔다 왔잖아요. 내셔널 갤러리 갔더니 거기도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이거 전부 다 이탈리아일 거라고 얘기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맞다고 다 훔쳐갔다고. 물론 다 훔쳐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르네상스 그 피렌체는요.
현대 인류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세에 죽었던 인간이 다시 부활했던 곳이거든요. 그 르네상스 예술들을 보시면 좋겠죠. 뭐 우피치 미술관 당연히 가시고요. 네. 우피치 미술관도 투어로 받으시면 좋죠. 그리고 바르젤로 박물관. 우피치가 회화라면 바르젤로는 조각이거든요. 이 두 개는 기본으로 보셔야 되고, 당연히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 원본인 아카데미아 미술관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오페라 박물관. 여기 한국 여행자들 안 가거든요. 피렌체 두오모 성당 뒤에 있는 오페라 박물관인데, 저희가 이탈리아 미술 투어 할 때 정말 이탈리아의 주요 박물관을 다 다니잖아요. 투어 끝날 때쯤에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미술관이 좋았냐 물어봤더니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로마의 보르게세. 두 번째 많이 말씀하는 게 화려하고 사람 많은 미술관보다 작은 미술관, 오페라 박물관. 여기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 오페라 박물관에 바로 미켈란젤로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만든 조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그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멋있고요. 청동문 원본도 거기 있거든요. 이번 세계 테마 기행에서 피렌체 편이 있는데 저희가 오페라 박물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제 꿈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박물관을 나 혼자 통째로 빌려서 보는 거. 이게 로망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하고 갔습니다. 박물관에 마치 이 주인이 된 거 같은 느낌? 바티칸에 마치 교황이 되어서 내가 바티칸을 혼자 거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또 오페라 박물관 아주 좋으니까 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피렌체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있다, 근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시에나죠. 시에나. 피렌체와 라이벌 도시였고 이 도시는 중세 도시가 가장 잘 남아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가 비켜간 도시, 흑사병을 맞으면서 시에나는 쇠락하게 되고 결국은 피렌체와의 전쟁이 덧치면서 피렌체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시에나가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이 붉은 벽돌과 건물들, 그리고 그 내부가 가장 아름다운 성당은 시에나 대성당이라고 말할 만큼 멋있는 성당이거든요. 피렌체에서 버스 타시면 1시간 남짓 정도에 닿을 수 있는 도시거든요. 가는 길이 또 이제 이 토스카나 시골 풍경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여행으로 피사 많이 가시잖아요. 피사. 그 피사 사탑 가시면 피사 사탑만 보고 오시고 이게 넘어지는 거 받치는 사진만 찍고 오시는데, 이 피사 대성당이 로마네스크 성당 중에 걸작입니다. 걸작. 이 피사 성당을 만든 그 사람이 피자노라는 사람인데, 이 피자노가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쪽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가 그리스랑 가까워요. 거기 가시면 고대 그리스 도시, 고대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고 자랐던 사람이 이 피사로 와서 이 피사 대성당을 짓고 그 기가 막힌 설교단, 그런 조각들을 남깁니다. 그 조각들을 보고 주otto가 입체적인 인물들을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피사 대성당. 교황이 여러 명 있던 대립교황 시대에 새로운 교황을 뽑는 장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사 사탑만 보지 마시고 피사 대성당까지 꼭 같이 묶어서 제대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피사 가시는 분들은 이 오후는 또 칭케테레도 많이 가시거든요. 이탈리아 남부에 포지타노와 아말피가 있다면 이탈리아 중부에는 이 칭케테레, 칭케가 5때레는 마을, 5개의 해안가 마을이거든요. 여기까지 많이 둘러보십니다. 피사랑 칭케테레 같이 보는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투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기차를 이용해서 칭케테레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 예전 같진 않아요. 제가 이탈리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칭케테레 갔더니 너무 그냥 시골적인 마을도 이쁜데 요즘은 관광객이 그냥. 그래서 저희가 그 토스카나 투어, 힐링 투어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 칭케테레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여행자분들에게 고생스럽지 않게 보여줄까 해서 진짜 많은 전략을 세우고 갑니다. 근데도 가시면 또 너무 풍광이 이쁘니까 좋아하시는 도시거든요. 그만큼 또 관광객이 많다. 이 정도는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봄에 피렌체, 이탈리아를 가신다면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 토스카나 발도르차 국립공원. 이 발도르차 국립공원에 있는 중요한 도시, 치즈가 유명한 피엔자,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 그다음 몬탈치노, 산퀴리코 오르차, 이런 중요한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에 가시면 이 발도르차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하신다면 여기는 렌트카 해서요, 한 1박 2일, 물론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저희 그 토스카나 소도시 투어는 이곳에 꽤 오래 머물거든요. 여유있게 보시면 좋겠지만, 여행자들은 또 이것만 보러 올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탈리아를 여행하신다면 투어로 다녀오셔도 되고요. 운전을 좀 하신다면 1박 2일 정도 렌트해서 시골 마을들, 피엔자를 기점으로 다니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도르타 쪽에 가신다면 아그리뚜리즈모라고 농가 민박이 있거든요. 농가 민박에 1박 하시면서 이렇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도 보시고 올리브 밭사이도 한번 산책해 보시고 이렇게 텃밭에서 꺾어놓은 저녁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이탈리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이탈리아로 오신다면 로마,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로 오셔야 되죠. 베네치아는 세상에 다른 곳입니다. 간혹 한국 여행자 중에 베네치아를 당일 여행으로 찍고 가시는데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가 국가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섬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이탈리아가요. 자주 국방이 사실 안 됐거든요. 항상 외세 침략을 당했지만 이탈리아 도시 중에 밀라노, 피렌체도 못했던 유일한 자주 국방을 했던 도시고요. 이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섬뿐만 아니라 이 크로아티아, 이 슬로베니아, 그다음 이탈리아 남부, 그다음에 그리스, 이 터키 지금 이쪽 지역까지 베네치아 영토로 삼으면서 막강한 이 불을 쌓았던 도시거든요. 이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풍경도 너무 멋있잖아요. 여행자분들 딱 내리면 기차역 앞 풍경에 잠시 놀라고 넋을 잃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다른 세상입니다. 당일치기로 찍고 가고 이럴 도시가 아니고요.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4일 정도를 머무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 작품도 여러분 고전부터 뱅크시 그리고 페기 구겐하임이라고 현대 미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여자죠. 이 현대까지 고전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베네치아 학파 예술들 요즘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베네치아 학파 예술들에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내셔널 갤러리 갔더니 베네치아 학파의 방이 따로 있는데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를 영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여행 다녀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인증샷으로 까넬레토의 그림들을 많이 사갔는데 그 작품들이 베네치아보다 영국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현대미술을 좋아하신다면 비엔날레. 비엔날레라는 예술가들의 월드컵, 올림픽이죠. 그런 행사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오시면 그냥 사진 찍고 한국 분들은 무라노 섬 잠깐 갔다 오시는데 브라노 섬은 이쁘긴 해요. 알록달록한 이쁜 마을이고 아이유가 뮤직비디오 찍어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베네치아 역사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이 도망 온 난민들이 만든 도시. 이 뻘밭 위에 나무 말뚝을 밟고 뻗어나가면서 이 천년의 이 공화국을 만들었거든요. 기적의 도시, 기적의 역사들을 꼭 한번 제대로 좀 알고 듣고 오신다면 좋죠. 그래서 베네치아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베네치아 오시면 많이 가시는 핫한 여행지가 돌로미티죠. 그러니까 처음 이탈리아로 오신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당일 여행으로 돌로미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요즘 투어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투어 펠리체에서도 베네치아 출발해서 돌아오는 돌로미티 투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다면 당일 여행 정도 하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오신다면 이 산이 너무 좋다, 트레킹하기 너무 좋다 그러신다면 며칠씩 돌로미티를 다니면서 트레킹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로나, 베네치아에서 기차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사랑과 오페라의 도시 베로나. 여름에 오신다면 당연히 베로나 오페라 한 편 보셔야 되고요. 여기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또 배경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또 꽂혀있는 건축가가 카를로 스카르파거든요. 이 스카르파가 이곳에 박물관을 개조했는데 정말 멋있는 건축가의 작품도 볼 수 있으니까 베로나도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도시가 파도바입니다. 파도바. 북부의 시스나 소성당. 미켈란젤로가 전장을 그렸던 그 공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해서 북부의 시스나 소성당이라고 불리는 스크루베니 소성당.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실 때 꼭 예매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보시면 되고, 이 파도바 이 성당이거든요. 이 성당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성당. 그리고 여기 또 음식도 맛있죠, 파도바. 그리고 민트 커피. 커피도 되게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투어 할 때 파도바에서 자유시간 좀 보내는데 이런 소도시가 너무 좋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렇게 관광지도 아닌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좀 다른 그런 또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입니다. 밀라노는 서울입니다. 서울. 우리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서울을 보지 않고 한국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도는 로마지만 가장 서울 같은 트렌디한 멋진 도시는 밀라노거든요. 그래서 밀라노도 볼 게 없다.
막 그냥 그러시는데 볼 게 없지 않죠. 밀라노 가면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다빈치가 그렸던 최고의 걸작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보셔야 되고요. 그 브레라 미술관 진짜 좋아요. 스포르테스코 성에 가시면 미켈란젤로 그 90 노인이 죽기 6일 전까지 막 손을 떨면서 만든 조각 피에타 있거든요. 론다니의 피에타. 우리 이탈리아 미술기행 투어의 마지막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거든요. 그런 작품도 있으니까 보시면 너무 좋죠. 밀라노는 확실히 가보신 밀라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트렌디함, 그러니까 패션의 트렌디함, 가구의 트렌디함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밀라노 주변에 이제 또 당일 여행을 가신다면 꼬모, 너무 좋죠. 꼬모스 쪽 좋고요. 이번에 제가 벨라지오에서 한 2박 했었거든요. 좋더라고요. 왜 그 셀럽들이 여기 별장을 사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토리노. 예, 토리노가 이제 밀라노에서 한 2시간 거리, 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 유벤투스를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유벤투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도시가 이탈리아이지만 이탈리아답지 않게 북유럽처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리노는 이 건축도 멋있지만 이 토리노를 배경으로 이제 알프스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 풍경도 너무 좋아요. 토리노 동계올림픽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집트 박물관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 미술관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밀라노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토리노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 스위스 다녀올 수 있거든요. 아시죠? 스위스랑 밀라노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스위스가 재미가 없잖아요. 밀라노 와서 돈 쓰고 놀거든요. 쇼핑도 하고. 그래서 스위스 도시 중에 루가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루가노도 밀라노에서 기차 타고 한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기차 타고 2시간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가는 길도 되게 이뻐요. 루가노가 세계적인 부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거든요. 이제 가보니까 왜 살고 싶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매력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처음 이탈리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소매치기. 그 소매치기는 진짜 어디든 많습니다. 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바르셀로나, 저는 진짜 바르셀로나가 탑인 것 같아요. 소매치기로 따지면 프랑스 파리도 많고. 네, 저는 독일 가서 한번 개 털리고 왔거든요. 독일도 있고 프라하가도 진짜 많고. 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뭐하러 현금을 그렇게 많이 들고 오세요? 이게 뭐 한국에서 뭐 세금 좀 덜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카드 들고 다니세요. 카드. 요즘은요, 그 아시죠? 체크 카드가 그 수수료도 거의 없는 해외 카드도 많거든요. 그런 거 좀 쓰면 되잖아요. 핸드폰은 딱 손목밴드에 딱 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게 없으면 소매치기 걱정할 게 없거든요. 저도 이번에 런던 갔는데 그냥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넣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소매치기가 오든 말든 아무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진짜. 가방 산다고 현금으로 왜 가방을 삽니까? 그냥 사시고 세금 좀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내는 피하는 것보다 소매치기 당해서 돈 잃어버리는 게 더 크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투어할 때. 손님들한테 제가 매일 가니까 그 리알토에 있는 소매치기 이 투탑을 알거든요. 맨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저 여자를 소매치기다 그랬더니 거기 좀 어떻게 하냐고 잘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딱 10초 뒤에 지나가는 할머니 가방을 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방은 앞쪽으로 메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현금을 안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현금 한 200유로만 한전해서 오세요. 아니 현금 필요하면 어떡합니까? ATM기에 뽑아 쓰시면 됩니다. 요즘 ATM기에 돈 뽑는 거 스스로 뭐 2, 3천 원밖에 안 들어요.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힘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거는 현금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리고 이제 쇼핑, 이탈리아 오시면 뭐 먹는 거 관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아울렛 잘 이용하시면 좋죠. 확실히 그 아울렛이 저렴합니다. 물론 아울렛은 여러분이 원하는 최신 사이즈 그냥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물건 팔다가 남는 재고들을 다 아울렛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사시면 좋고요. 아울렛 더몰만 많이 가시는데 베네치아 근교에 노벤타 아울렛이라고 좋아요.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관광객이 많이 없습니다. 노벤타는 10분마다 한 대씩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대륙 여행자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노벤타는 하루에 가는 버스가 2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맞추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아울렛은 되게 한적하고 그 몰도 많거든요. 매장도 많기 때문에 베네치아 근교가 좋고 제가 이탈리아 아울렛 다 가봤잖아요. 뭐 최고는 밀라노 근처에 있는 세라발레인데 거긴 일단은 크고 정말 좋은 브랜드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멀어요 좀. 버스 타고 가기 1시간 반 걸리고 멀고 차 막히면 밀라노가 또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쇼핑은 좀 마지막에
여행 중에 짐이 많으면 고행이거든요. 쇼핑은 일정 초반에 하지 마시고 마지막 룸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짐 좀 제발 작게 들고 오세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짐이 많으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유럽 오시면 돌바닥이 캐리어가 쑥쑥쑥 밀리는 그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가는 것도 일이고, 네. 그리고 또 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오셔가지고, 혹은 동행과 여행 오셔가지고 싸우는 주된 이유가 이 짐이거든요. 짐은 캐리어 하나 정도만 가볍게, 백팩 하나 메시고 가볍게 오시고, 음식 같은 것도 막 싸우고 이러면 다 팝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쌀도 싸우는데, 이탈리아가 쌀이 맛있어요. 유럽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게 한국보다 비싸긴 해요. 1유로니까. 근데 컵라면, 봉지라면 다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저는 캐리어 하나 들고 오시고요. 좀 좋은 거를 담아가세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이탈리아가 사실은 옷 좋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쇼핑하고 가시면 되니까 짐을 너무 막 목숨 걸면서 많이 갖고 오시면 마시고, 또 여행 책자 같은 것도 요즘은 핸드폰에 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오시라. 정말 좀 가볍게 오시라. 이 짐 때문에 고생하는 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뭐 도어 투 도어로 픽업 서비스 하시고, 뭐 기차 타고 안 가시고 전용 밴으로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면 짐 많이 갖고 오셔도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기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여행하실 거면 짐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렌트카 여행 관련해서 요즘 렌트카 여행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시내, 그러니까 도시 위주로 볼 거면 렌트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탈리아 시내가 운전하기가 부산 곱하기 2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차선이 없어요. 로마, 피렌체, 밀라노 뭐 이런 데는 차선도 없고요. 접촉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저는 이탈리아 시내 운전은 저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도시간 이동, 기차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주차할 때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요. ZTL이라고 조나 트라피코 리미타토 맞죠? 이게 통행 제한이 있거든요. 어느 도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장 가능하고, 세세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지에 사는 우리들도 가끔 ZTL 들어갔다 벌금 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를 여행할 때 편하게 다니려고 렌트를 한다는 건 저는 무조건 정말 이렇게 반대고요. 시외를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시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도르차라든지 돌로미티 쪽을 여행하겠다 하신다면 그렇게 시외를 렌트카 타고 여행하는 거 괜찮은데, 그리고 남부 쪽을 내가 여행하겠다. 봄, 가을은 오케이. 여름에는 절대 차 끌고 가지 마세요. 남부 아말피 해안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 왕복 2차로에 관광버스에 끼워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차 막히고 진짜 남부 환상 투어 아니라 환장 투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차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외는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탈리아가 고속도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외는 괜찮고, 시내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것들 요즘 식사 많이 예약하고 오시는데, 한 번 정도는 경험할 만합니다만은 여행 막바지. 왜냐면 파인다이닝을 점심 때 할 수는 없잖아. 이거 식사하시면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점심을 2-3시간 먹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관광을 하시고 저녁에 한번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음식은 맛있어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뭐가 힘드냐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난번에 미술 투어 할 때 이제 파인다이닝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피렌체의 마시모 보뚜라라고 해서 최고의 셰프죠. 최고의 셰프가 하는 식당을 예약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게 코스가 3시간 동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7시, 보통 이탈리아 저녁 식사가 7시 반부터 시작되거든요.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밥 먹는다고 앉아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고 대접받는 느낌이고 분위기 너무 좋죠. 그것도 1-2시간이지. 나중에 1시간 반 지나니까 손님들이 제발 한꺼번에 달라고 제발 가고 싶다고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파인다이닝 가서 여유있게 식사하고, 이게 한국에서 물론 평소에 식사를 2시간씩 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다마는, 우리처럼 밥을 15분, 20분 만에 먹는 민족은 이거 곤욕입니다. 저는 누가 파인다이닝 사준다고 해도 잘 안 가요. 왜냐면 앉아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파인다이닝에 대해 환상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하시고요. 여행 초반은 시차가 안 맞아서 힘듭니다. 예, 한국 시간이 이제 저녁에 완전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막바지에 시차 적응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한 번 정도 좋은 식당들 가셔서 파인다이닝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페라 공연 같은 것도 한번 보셔야죠. 이탈리아가 공연의 천국 아닙니까? 도시마다 이런 멋진 오페라 극장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저녁에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보통 9시에 시작되고 한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쉬시고 가셔야 돼요. 막 낮에 관광하시다가 공연 보러 가시면 필패입니다. 다 그냥 조시다가 오시거든요. 한국과 시차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 공연이 한국 새벽이기 때문에 공연을 보신다 그러면 무조건 좀 낮에 오후에는 낮잠을 주무셨다가 쉬셨다가 공연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돈 날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분명히 이제 댓글에 이 새끼 꼰대다 이렇게 달릴 것 같은데 그 식당 문화가 달라요. 이제 한국 분들이 이게 슬리퍼를 너무 많이 신고 다니시는데 그 편하죠. 제가 한국 갔더니 뭐 마트에도 슬리퍼 신고 가시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슬리퍼 신고 가시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는 슬리퍼 안 신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해변에서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텔 조식 먹을 때도 한국 여행자분들 슬리퍼 이렇게 끌고 막 그냥 잠옷 바람도 아닌 무슨 추리닝 바람에 이제 밥 먹으러 오시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항상 좀 좋은 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누군가의 발을 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집에서 신발 안 벗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막 식당을 가거나 물론 뭐 정장을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복장으로 막 그냥 다니고 이런 거는 그 다른 사람 특히 뭐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여행을 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조식 드실 때도 뭐 운동화 정도는 신고 그다음에 추리닝 바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바지 하나를 입고 내려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는 좀 면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내가 진짜 한번 꼭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언제부턴가 이게 먹방 문화 때문에 그런지 이게 면을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드시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이거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자유입니다만은 이탈리아 사람들 진짜 기겁합니다. 그 제가 그 베네치아에서 그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식당에 저기 한번 손님들하고 밥 먹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막 인스타 같은 거 찍는 것 같아요. 뭐 유튜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그 파스타를 안 끊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근데 야만인 쳐다보듯이 막 말해도 이렇게 교육 못 받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막 저는 들리니까 이거를 얘기해 줄까? 제가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들 것 같아서 이제 남이 뭐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한국에서 뭐 이게 그렇게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소리 내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면치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이탈리아 와가지고 나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그 호텔에서 혼자 컵라면 드실 때 하셔야 되지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게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한식당들 한식당 좋습니다, 여러분. 그 간혹 이탈리아 처음 와가지고 나는 이탈리아 왔으니까 이탈리아 음식을 먹지 절대 한식은 안 먹을 거야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먹던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2조 한식당, 제가 로마 가면 항상 가는 너무 좋아하는 식당인데, 이탈리아 한식당 맛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참으면서 그 느끼한 피자 파스타만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먹이고 하지 말고 그 가정 불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할 때는 2, 3일에 한 번 정도 한식 드셔도 됩니다. 네, 한식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식 드시면서 컨디션을 좀 회복하시고 그렇게 또 여행을 더 잘하는 게 그게 더 생산적인 게 아닐까. 물론 나는 한식을 안 먹어도 돼. 하시면 안 먹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한식을 한 번씩 먹어줘야 그렇게 또 힘이 나기 때문에 한식당 또 한 번씩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데일리 투어 좋거든요. 아니, 저도 가이드지만 어느 도시 가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인터넷 정보는 한계가 있고 한국 사람들만 가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날에 반일 투어를 해서 그 지형을 좀 이해하고 식당이라든지 좋은 전시 같은 거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자유롭게 여행 다니거든요. 요즘 데일리 투어가 막 4만 원,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투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어 펠리체에서도 베네치아 투어, 돌로미티 투어 많이 하니까 데일리 반일 투어 정도 한번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도시를 이해하시고 자유롭게 또 여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가이드는 임성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는 유주만 가이드, 우리 투어 펠리체 두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처음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분들을 위한 여행 코스, 동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오차오.